롯데케미칼입니다. 2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올해 적자를 좀 줄였지만 투자를 좀 재검토하고 있다. 지난해에 적자폭을 좀 줄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적자가 좀 유지가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연간 실적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석유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랑도 이제 직접 연관이 있는데 현재 지금 재무 상황을 보면은 차입금이 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부채 비율이 증가를 했다. 그리고 사업 부문별로 영업이익을 보면은 뭐 대부분 다 조금 실적이 좀 별로 안 좋은 상황인데도 그 와중에 기초 소재 쪽이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업황이 좀 개선을 될까 요런 내용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리포트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 3개 정도 업데이트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았었던 16만 원짜리 리포트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겁니다. 1,145억으로 적자가 지속이 되나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1,000억 원 정도로 부합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LC타이탄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00억 정도, 적자폭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지금 이제 흑자 전환 자체는 조금 어렵다. 올해는 어렵고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납사 쪽에 대한 그 이제 매출이 증가가 되어야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동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같이 포함돼서 나오는 것이 글로벌 화학 설비와 자동차 판매 대수 요런 것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요런 데도 또 쓰이니까. 그래서 목표 주가는 16만 원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4월 18일 그저께 나온 리포트인데요. 상반기에도 힘든 시기가 이어진다. 이제 그렇다고 상저하고다 이렇게 단연코 정해줄 수는 없다. 이제 그 정도의 리포트고요. TP는 12개월 멀티플 적용했을 때 한 13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CP가 한 99,900원. 그래서 현재는 한 요 정도 되고 있다. 그래서 업사이드가 한 30% 정도로 나왔는데 비슷한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기업의 가치선이라고 볼 수 있는 회색선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내려갔다. 하지만 주가가 워낙에 싸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좀 그림으로 보면 지금 좀 무리할 정도로 많이 싸긴 싸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기업의 가치는 살짝 내리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주가가 원래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지금 여기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싸긴 싸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종목을 갑자기 잘라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은 아니겠죠. 자, 여기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었던 리포트인데 목표 주가가 9만 5천 원이고 현재 주가가 10만 원입니다. 사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포트 나온 게 4월 19일 바로 어제 나왔습니다. 1분기 약세가 좀 지속될 것이다. 보수적인 투자 관점이 필요하다. 사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반대로 해석을 하자면 가지고 있다? 그걸 지금 팔어? 이건 좀 아닌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비중이 좀 많이 크다. 그러면은 조금 줄일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라도. 근데 비중이 그렇게 큰 게 아니면 그냥 조금 끌고 가라. 이제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보수적으로 거래하라. 이제 이런 뜻은 뭐 네이버라든가 뭐 카카오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그렇죠.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그러다가 끌고 올라왔죠. 석유화학 제품을 안 팔 수도 없고 우리나라 판매 1위, 2위 하던 것이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쪽이에요. 원재료는 납사 대비 에틸렌 마진이 4분기 13% 증가했지만 프로필렌 마진이 15% 감소했다. 그러니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는 건데 여전히 좀 잘 안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켓 퍼폼을 유지를 한다. 목표 주가 하향을 한다. 이제 뭐 표현을 좀 이렇게 썼는데 당장 사세요라는 표현 아니면 거의 대부분은 가지고 있지 마세요. 이제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중이 한 20% 정도 된다. 그러면은 조금 한 10%나 아니면 15% 정도 줄여 놓으시고 만약에 비중이 한 5% 10% 된다.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지금 한 15%나 20%를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거기에서 비중 이제 자연스럽게 주가가 내려간 걸로 인해서 비중이 5% 10%로 줄어들었다. 그럼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더 유리하겠습니다. PBR은 17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현재 낮은 수준이지만 당사 추정 그러니까 키움증권이 보기에 ROE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0.3%에서 0.5% 정도로 좀 저조할 것이다. PBR은 좀 나아질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 지금은 이제 2조 원대 캐펙스 부담을 감안을 했을 때 주주 환원 강화 여력도 제한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투자를 계속 해야 되니까 한 2조 원대의 시설 투자를 더 추가를 할 건데 그러다 보니 이 돈 남은 걸 가지고 주주 친화적으로 뭐 무상증자를 낸다든지 뭐 자사주를 매입한다든지 소각을 한다든지 이런 걸 못할 거라는 거예요. 배당도 못 주고.
그러다 보니 이제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거죠. 아무래도 이제 기업 활동이라는 게 돈을 벌고 그걸로 여력이 생기면 추가 투자를 하고 그걸로 배당도 주고 이제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그림이 아직은 안 됐다. 이제 이런 겁니다. 당사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얘기죠. 당사는 기초 유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름으로 사용되는 이런 석유 화학 제품들에 대해서 25년까지는 업황이 약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23년 1월 커버리지 재개시 제시 이제 요거 기존 전망했었던 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막 이거 포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은 가지고 있으면 그냥 조금 홀딩해 봐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지 않느냐. 그 정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PER 밴드인데요. PER 밴드로는 이게 이제 회색선을 기업의 가치선이라고 놓고 봤을 때 그에 비해서도 심지어 주가가 위입니다. 지금도 높다. PBR 밴드는 지금 요 진한 색깔 요게 아니라 여기 중간에 있는 요 회색 색깔 이게 멀티플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잖아요. 요 정도였었는데 지금 23년, 24년에 이게 내려가 버렸다. 그러니까 수정 주가가 이거에 비해서도 더 내려와 있다. 근데 똑같아요. 예전에는 이 진한 회색 색깔 여기까지 1.1배까지 끌어올려졌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석유화학 제품이 다시 화랑이 붙으면 주가가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목표가는 40만 원대 여기를 찍어도 되겠죠. 지금 뭐 주가 10만 원 나왔으니까 그렇다고 뭐 종목을 지금 자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여튼 당분간은 조금 더 홀딩하시면 되는 그런 전략으로 리포트 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목표가를 쭉 정리를 해보면 목표가 자체를 계속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실 때 중요한 거 화살표가 중요하다 그랬죠? 화살표 아래쪽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건 당분간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단기나 수익 거래로 하다가 치고 빠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기관이나 외인이 매수할 때 그때 쫓아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인이랑 기관이 쭉 빠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단기론 그래요. 근데 23년 말부터 메인의 비중이 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요거를 어디 갔냐? 요게 좀 혹시라도 공매 쇼커버지 않을까? 그 부분 때문에 공매 추이도 한번 뒤져봤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 비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잔고 금액 자체를 이거를 쇼커버하고 있는 그런 흐름도 아니에요. 즉 외인이 일단은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기업의 가치고 요거는 주가인 상황인데 이거랑 상관없이 외인이랑 기관은 싸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외인은 사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젠간 오르겠지. 지금부터 조금씩 누적해서 매수해놔야지. 그런 포지션으로 외인은 담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기관은 웃기지 마. 그러고서 지금 연락이 파란색 깨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차라리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런 종목은. 그래서 외국인이 현재는 또 한 달 사이로 매도를 또 하고 있으니까 이 종목을 그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던 골든 크로스 전략 있죠? 거기서 공격적인 거래 방식 그걸로 접근하셔서 5일선, 15일선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마다 추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그런 소리를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요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해서 51선까지 한번 터치 요런 거 있죠? 여기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거나 손실률을 줄일 수 있거든요. 5일선, 15일선 골든 크로스 50일, 5일선, 15일선 골든 크로스 100일, 5일선, 100일선 골든 크로스 200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00일선 넘어갈 때 유상증자 뜰 때 여기서 매수 그래서 200일선 스탑 요렇게 트레이딩을 조금 계속 이렇게 자유자재로 좀 구사하셨으면 좋겠다. 잘 모르겠으면 "이거 오늘 어때요?" 이라고 차라리 그냥 계속 상의를 하시면서 그렇게 트레이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굉장히 유사한 게 여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요거랑. 요렇게 된 상황에서 골든 크로스만 기다리는 거예요. 요렇게 '골든 크로스 나왔네. 매수.' 그래 가지고 요거 5% 요거 6% 요런 식으로 수익 딱 내고 그다음에 이번엔 100 일선 넘어갈 때 고때 좀 지금 다시 또 15 일선 붙죠? 요걸 또 매수해서 100 일선까지 또 수익 실현. 이렇게 반복 거래를 좀 하시다가 이동평균선을 완전히 넘어가겠다. 그러면 여기다 스탑 걸고 그러니까 지금 같아선 여기다 스탑 걸고 요렇게 홀딩하면 되겠죠? 예, 깨지면 비중 축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아래쪽에서. 요런 거래를 좀 계속 트레이딩 반복하시다 보면 요런 일이 한번 나와요. 요때도 지금 장기평선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63%까지 크게 상승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업황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예, 시장 상황이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상승한 바가 있었으니 똑같을 겁니다. 이때도 결국에는 외인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저점 매수해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 트레이딩과 동일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기업의 가치는 어디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갈 거예요? 어디쯤에서 멈출 거예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 똑같은 그림을 지금 요거, 요거, 요런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랑 여기랑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석유화학 제품이 이게 이제 롯데케미칼이 업력이 길다 보니까 오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이 지금 주기를 한번 볼까요? 주기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여기 얘가 저점 아직 저점을 안 찍었다고 치고 고점부터 찍어볼까요? 고점 저점은요. 저점 이렇게 찍이지 않나요? 지금이 저점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죠? 주기가 봤을 때 이거는 차트가 그 정도 주기니까 그렇게 움직여요. 이게 아니라 업황이 그 즈음해서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했다. 이제 이런 거고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를 좀 이제 수련돼서 또 밀리긴 했지만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죠.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이렇게 주기를 보면은 지금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외인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매수를 그냥 무턱대고 그냥 덮어놓고 사야지 이렇게 사지 마시고 골든 코러스가 나올 때 고럴 때 조금씩 담으시면 좋겠습니다.